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수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업 타당성을 승인하고 중장거리 노선 취향이 가능한 물류역의 복합공항으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미주와 유럽 직항 노선 취향이 가능한 물류역의 복합공항으로 건설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민간공항 이전 사업 타당성을 승인하고 중장거리 노선 취향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 24일 국토교통부도 민간공항 이전 사업 타당성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민간공항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1.03으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주로는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한 모든 기종의 항공기들이 미주, 유럽 등 장거리까지 운항할 수 있는 3.5km로 설정했지만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해 여유부지 300m를 더 확보했습니다. 활주로 3.5km 규모는 현재 국내 운항 중인 모든 여객과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향후 기본 계획 수립 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최종 활주로 규모 등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도록. 여객 수요는 1226만에서 1573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 467만 명 대비 3배 이상이고 화물 수요는 15.2만에서 21.8만 톤으로 2019년 대구공항 화물량 3.5만 톤 대비 5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 시 현재 대구공항 대비 4배 수준인 10만 2078제곱미터에서 시작해 차후 15만 2078제곱미터로 1.5배 늘리고 화물터미널의 경우 9,865제곱미터에서 시작해 2만 9,865제곱미터로 3배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 6.6km와 의성군 물류단지 연결도로 4.6km 등 공항 진입대로 두 곳을 신설하는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을 단장으로 하는 이제 그 추진단이 됐기 때문에 좀 속도는 좀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구시는 공항시설 규모와 배치 등이 구체화되는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국민들은 이 문제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기자가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먼저 7,800톤을 내보냅니다. 부산 곳곳에선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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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18일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 한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다를 죽이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ちゃんと理解をしてから、それから実行しますとそういう約束をしたんです。だから関係者の了解を得なかったらやらないという約束をして、それを私たちは唯一
約束事だと思ってね、守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今も言って、ところが全然それを無視して進んじゃってますからね、そのことです。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 수소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뒤 방류하겠다며 그 이해 없이는 방류하지 않고 탱크에 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일본 언론보다는 외신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홍콩 언론 등이 현장 모습을 전했고 일본 언론은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진 일본 국민.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ニュースとかあと、政府の広告なんかではこれ汚染水というか、処理水という言い方をして安全な濃度で流してるんだから何も問題はないよっていう、そういった宣伝が非常に行き届いてるで、だから関心持たなくても大丈夫なんだって勘違いしている人がやっぱり多い。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로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탄원서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뒤 방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この他に場所を見つけてでも、あるいは違うコンクリート固化等の方法もあって、本当はもっともっとそちらが追求されるべきです。なぜこの海に、それも公共の海です。自分の海ではありません。海はみんなの共有財産です。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쌓여있는 134만 톤의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는 데는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논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연일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에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폭풍전야인 부산 자갈치 시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부산 어패류 처리조합 회의실, 부산시가 자갈치 시장, 신동아 시장 등 수산물 시장 상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급히 수산시장을 찾은 겁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를 추가해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 위축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방류 일정까지 확정되자 이 수산업계는 이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인데 이 상인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았던 터라 당장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일반으로 거의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방류 소리를 계속 하는 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지금 똥갈이 났어요. 국가에서도 검증을 했고 그리고 방류되고 난 뒤 또 후속 검증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갈시장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도 인근 해역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수입과 생산, 유통 단계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그만 어떤 수치의 변동이라도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정부와 공동 제언해서 조치를 하겠다. 시민들의 수산물 소비 외면 속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수산업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수산업계도 시름이 가득합니다.
벌써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상인들은 당장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평소 같았으면 장을 보러 온 주부들과 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수산물을 사러 온 손님보다 상인들의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지금 저 끝까지 손님이 없잖아. 지금 오염수 때문에. 저기 한번 봐요. 저 끝까지 봐도 손님이 없잖아요. 전체 시장이 문 닫는다고 생각. 2층 식당까지 전부 다. 문 닫으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한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같은 제시용품을 사러 와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일날 같은 경우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빈 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임금비를 거의 못 줄 정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40명, 신화수장 같은 한 8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그 종업원 임금비조차 충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님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시민들 역시 수산물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그걸 먹으면 해나 딴 병이 올까 싶고 뭐 나이 70 넘은 사람이 온갖 생각 다 들지. 좀 아무래도 수산물 사기가 좀 꺼려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살 것도 안 사게 되고 자제를 하지. 횟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정모 사장은 아직 코로나 때 빌린 대출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큰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텨보긴 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이나 업종 전환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일을 저도 겪어봐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되게 공포스러워요. 10년 전에 기억나는 게 매출이 반 이상 떨어져 나간 걸 직원으로 일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아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겁나죠, 사실. 원래 매출이 한 반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수산업계는 당장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서희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대구시 교육청도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제시한 기본 방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 학생과 교원 간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교실답게 만드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생활지도 규정을 만들기 위해 학교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즉시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민원 답변,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학교 관리자 중심의 특이 민원 대응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교권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해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교육권 보호센터가 인력과 조직을 늘려 재개관했습니다.
대구 교육연수원 내에 있는 교육권보호센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나눠 1:1 전담제로 운영합니다. 변호사나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사안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대구 교육권보호센터는 교권 침해 이외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맞춤형 심리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2명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 55살 김모 씨와 초등학교 조리실무원 58살 이모 씨가 접수한 폐암 산업재해 신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이후 대구 급식실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실 노동자가 더 이상 폐암 판정을 받지 않도록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조정과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6% 올랐습니다. 이는 91주 연속 하락을 마감하고 상승으로 전환한 8월 1주차 이후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성군이 화원과 육아읍 위주로 0.16% 올랐고 달서구 0.08%, 중구는 0.05% 상승했습니다. 대구시와 SK텔레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대구시와 SKT,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대구사회복지관협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독사 고위험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은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 고위험군 가구에 AI 돌보미를 설치해 안부 확인, 정서 심리 케어 등의 돌봄을 지원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1세대 민중화가로 알려진 이목상 작가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임 작가가 세운 공공 설치 미술을 철거하겠다 발표했는데 자치구도 설치 미술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지난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비싸게 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영세아를 전담해서 돌봐주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2 밀착 교육으로 만 18개월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올 상반기에만 813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도쿄전력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을 지나 4-5년 뒤에 우리나라 바다에 도달하는데요.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이 외면한 채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게 과연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